눈에 조금씩 장애가 오고 잘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도 조금 힘들고 그런 상황이에요. 10년 정도 장애 진단을 받고 지금은 장애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잘 유지해 오다가 2, 3년 전부터 몸이 또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본인은 5도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바로 앞에 것만 볼 수 있다. 제가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집중이 되고 좋은데요. 명상도 잘 되고. 본인한테는 조금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명상할 땐 좋을 것 같아요. 집중도 잘 되고 잡다한 거 안 봐도 되고 본인이 옆에까지 다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있으면 계속 애타요.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걸 보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감사 안 하고 자꾸 원하면 그걸 애착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본인을 병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을 오신 분들을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옆에 보는데 그 기분 안 좋아요, 최현님? 더 보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인데 지금 있는 것에 최대한 만족을 하고 살아가야죠. 그러면 세상을 조금 덜 보고 내 것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낫네. 너무 많은 생각이 안 올라와서 좋네. 최환님, 제가 뇌가 다쳤어요. 그런 분 계셨어요. 그리고 한 생각밖에 안 일어나요. 두 생각 안 일어나서 좋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생각이 일어나면 일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한 생각밖에 안 일어나요. 근데 한 생각이 배우자에 대한 생각, 집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식에 대한 생각이에요. 뇌가 안 좋아서 그러면 자식에 대한 생각을 집착을 한다면, 배우자에 대해서 의심을 생각한다면 그걸 배우자를 희망으로 바꾸고 자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자식만 생각하면 내가 긍정적이게 바뀌잖아요. 안 그래요? 자식에 집착하고 배우자에게 집착하니까 내가 불행이 찾아오는 거잖아. 그게 본인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옆을 볼 수 있다면 45도, 30도 볼 수 있다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노력하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안 되죠. 기적이 있을까요? 기적은 있어요. 기적은 있죠. 근데 기적만 바라고 기다릴 수는 없어요. 아시죠? 기적은 기다리고 바라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기적은 감사하고 현존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 사람에게 기적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로또가 우리가 기적이라고 해요. 로또를 50억 내가 얻었다 칩시다. 로또 한 번 사서 얻는 사람보다 매번 사서 하는 사람이 확률이 높죠? 그쵸? 가끔 사는 것보다 그게 노력이에요. 노력이고 하다 보면 5,000원짜리도 되고 3,000원짜리도 되고 5만원짜리도 되고 10만원짜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50억은 안 됐어. 그래도 계속 노력해요. 노력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정진이에요. 내가 좋아질 때 좋아지더라도 안 좋아질 때 안 좋아지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로또가 평생 한 번이라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600만 분의 1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확률이. 600개의 콩알이 있어. 거기서 콩알 하나 딱 잡는데 그게 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600만 일을 산다고 칩시다. 매일매일 콩알을 하나씩 잡는데 그 콩알 하나가 50억, 100억이라 칩시다. 그게 나에게 잡힐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하지만 600만 번을 하다 보면 한 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면서 또 아니네 또 아니네 실망하면서 괴로워하면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한단 말이에요. 수행이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하면 수행을 하면서 좋아질까? 좋아질 거야. 기적을 볼 거야. 꼭 치료제가 나올 거야. 자꾸 얘기하고 생각하면 오래 가는 힘이 더뎌져요. 힘들어요. 더. 실망이 커지면 힘들어져요. 부모가 달라질 거야. 자식이 좋아질 거야. 배우자가 좋아질 거야. 자꾸 하는데 배우자가 안 좋아지지. 600만 분의 아니 10만 분의 1이라도 좋아진다면, 만 분의 1이라도 좋아진다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단 말이야, 사람이. 그렇다고 내가 실망하고 안 하는 건가? 나는 공부를 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기적이 오는 거예요. 근데 기적도 준비된 자에게 찾아와요. 안 그래요? 기적도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죠. 많이 사보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연습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기적이에요. 만일 연습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적이 찾아왔다면 그 기적은 오래 가지 못해요. 기적이 이렇게 쉽게 오잖아요. 한순간에. 그러면 기적이 아니고 재수 좋네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고 그걸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로또 되신 분들의 80%가 불행하게 바뀌잖아요. 결국은. 이번에 600억인가 된 그 미국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절도범으로 바뀌었잖아요. 600억, 그 몇백억을 로또 받고 냈는데 뉴스에 나왔어요. 어떻게 1년 만에 절도범이 되지? 궁금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많은데도
훔치는 게 예전부터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범이 돼서 경찰서에 감옥 갔잖아요. 돈이 600억 있으면 뭐예요? 감옥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업이라서 잘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또 훔치고 또 훔치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 찾아왔잖아. 몇백억이면. 인생에 한번 그런 게 어디다가 오겠어. 기적이 찾아왔는데도 그 기적을 스스로가 던져버리고 또 절도범이 되고 범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찾아와도 그건 기적이 아니라 잠시 부는 바람일 뿐이야. 근데 정말 연습하고 내가 만약 그 사람이 나는 훔치지 않겠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하게 하나씩 일에 정진하고 본인이 할 일을 하면서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사람이 절도범으로 다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기적이 찾아오고 기적이 오래 간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말해 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10년째 내 눈이 그래도 5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지금 나 혼자 여기 명상센터까지 올 정도 됐다. 2, 3년 전부터 안 좋아졌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 찾아왔다. 근데 재환님 나 이렇게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 마음이 자꾸 올라오면 그거는 나에게 기적이 와도 흘러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기적이 오든 안 오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 마음을 내야 돼. 이렇게만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야 내 눈도 회복되고 내 마음도 회복돼요. 마음의 창이 어디예요? 눈이잖아. 마음이 깨끗하고 투명하면 눈도 깨끗하고 투명해져요. 그리고 그때는 기적이 오든 안 오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명상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채환님 제가 80이 됐는데도 앞이 보일 수 있음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것만 돼야 되는데 치료제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애타면 치료제 나올 때까지 내 마음이 애타거든. 그게 가래고 애착이거든. 근데 나를 가장 힘들고 병들게 하고 세포를 망가뜨리고 나의 치유력을 망가뜨리는 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회복이 안 돼. 더뎌져요. 이해되세요? 그게 선생님이 꼭 피해야 되는 감정이에요. 10년 전부터 점차 장애도 있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 내가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버려진 것 같기도 하고 혹시나 내가 이렇게 원래 태어난 장애인 분들은 그런 게 좀 덜해요. 근데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장애인으로 흘러가는 쪽은 그 실망감과 상실감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나 남들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볼까 눈치도 보게 되고 나만의 불편함인데 누구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없던 불편함이 생겼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죠. 선생님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걸 장애를 자꾸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활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주변의 사람도 선생님이 불편하고 선생님도 사람들을 점점 밀어내요. 스스로가 소극적으로 바뀌고 스스로가 틀 안에 쌓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눈 불편해서 가겠나? 못 갈 거야. 도와줘야 가지. 도와줄게. 그래 알았어. 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좀 화장실 갈 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생님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요. 선생님은 그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표현하는. 선생님은 누군가가 도와줄 때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때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옆에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더 친해지고 친밀해질 수 있잖아요. 장애가 없을 때는 이런 얘기 하지를 못해요. 난 지금 필요하니까 옆에 사람이 도움이. 그러니까 다가서는 거예요. 서로 더 친밀해지고 팔짱도 끼게 되죠. 훨씬 더 친해지죠. 회사 다니는 사람이면 더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되면 좀 도와주세요. 내가 눈이 좀 불편해서. 그러면 선생님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애쓰고 더욱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참 열심히 다닌다. 저 언니 보면 저 선배 보면 참 귀감이 된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회사에서 오히려 더 표본이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죠. 보험의 왕이라는 그 장애인 있었잖아요. 옛날에 미국에. 그분이 다리를 절면서 소아마비가 있는 사람인데 결국은 그 다리가 신발을 끌면서 다니면서도 그 사람이 최고의 미국의 보험 왕 1등이 되잖아요. 기적이죠, 그런 거. 그 사람이 노력 안 하고 1등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그런 거를 말도 어눌하게 하고 소아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을 이렇게 영업을 하러 다닌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본 적 없죠,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다리를 절면서 달리는 거예요. 말도 어눌하게 하면서. 몸도 이렇게 꼬면서. 근데 결국은 1등이 되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 사람의 노력이라고 보죠. 또 오히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안쓰러워서 보험을 넣어주고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는 보험은 난 넣지 않겠다. 정말 필요할 때 하시라. 내가 불쌍해서 넣어주는 보험은 난 받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하죠, 나중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불편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나의 장애가 다른 비장애인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점점 상실감을 통해서 내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이런 장애를 통해서 다른 비장애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선물할 수 있는 존재로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상황에 저는 왔다고 봐요. 더군다나 명상과 마음 공부를 만나고 있고 요즘도 꾸준하게 나눔도 하고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그걸 숨기려 하지 말고 망막색소 변색증이 있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각도가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야 옆에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것을 장애로 있고 자꾸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옆에 사람도 불편하게 됩니다. 조금 앞이 잘 안 보일 뿐이에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내 옆에 있어서 나눔하고 봉사할 수 있으면 감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마음으로 이분이 편안하시길 참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제 눈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네요. 제가 보답할 일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집에 가면서 흐뭇해요. 아, 나 뭔가 좀 오늘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일을 했네. 사람들 사실 마음 안에는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표현할 자리가 잘 없어서 그래요. 내 돈 5만 원씩 기부할 수 있어요, 사람들. 근데 이게 제대로 그 사람에게, 진짜 힘든 사람에게 되돌아갈 수 있을까? 그게 의구심이 나서 못 돕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처럼 주변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잡아주고,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같이 함께 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또 하루를 선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죠. 본인의 장애를 알리세요. 주변의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망막색소 변색증이 어떤 건지 잘 몰라. 그 틀이 탁 깨어질 때 선생님이 자유로워져요. 그 틀을 깨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냥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못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걸 감추고 있던가, 물론 감추기 위해서 감추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얘기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회사 사람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하면 그 사람들도 아는데 조심스러워요. 말하기도 그렇고. 오히려 내가 그래 라고 얘기해서 좀 불편하고 조금 실수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또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 회사가 편안해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것을 사람들이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에게 작게 나눔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 주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음료수 하나라도 고맙다고 표현해 주고, 그러면 선생님은 회사에서 참 소중한 존재가 될 거예요. 꼭 필요한 존재.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본인의. 근데 가치가 자꾸 본인이 집에서도 그렇고 남편하고 사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자신의 가치를 자꾸 다운시키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배우자가 남편이 작년부터 본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이는 게 내가 이런 걸 알고 결혼한 사람인데, 그럴 수 있다고 알고 결혼한 사람인데 요즘은 그것도 안 보여? 지적을 하죠. 보여? 안 보여? 지적하죠. 남편은, 우리는 그게 한 번이지만 남편은 일상이거든. 매일매일이 그런 걸 신경 써야 되니까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한테 말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장애를 입었다면 얼마나 힘들까, 보이나 안 보이나 짜증나는 것처럼, 선생님이 내가 이거 안 보이네 짜증나는 것처럼, 남편은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툭툭 얘기하는데 그걸 상처를 주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말투일 뿐이고 하나의 습관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상처를 입는 건 본인이에요. 남편이 안 보여? 보여? 누가 그렇게 얘기를, 보이니? 안 보여? 내가 잡아줄까? 보여? 안 보여? 아, 또 안 보여? 잠깐 봐봐.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 보여? 안 보여? 안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게 본인이 자꾸 안 보여서 짜증내는 게 아니라 말투가 그래요. 자꾸 물어보고 걱정되니까. 엄마 또 아파? 왜 또 아파? 엄마는 왜 계속 아파? 엄마한테 짜증 내듯이. 자식이 넘어지면 귀하지. 야, 또 넘어졌어. 왜 또 넘어져? 다른 애들 넘어지면, 아, 넘어졌어. 그래, 아, 일어나. 이랬지만 내 아이가 넘어지면 또 넘어져.
아, 너 맨날 넘어져. 짜증 나잖아. 그런 것처럼 가족이니까 또 안 보여? 아, 참. 얘기하는 거지. 남편이 진짜 본인이 미워서 원망스러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해요. 사랑의 표현인데 말이 짧을 뿐이에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밥 해주고 나간 남편은 없잖아요. 누가 밥 해줘? 10년 동안 밥 해주고 설거지, 반찬을 그렇게 하고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래, 지금 조금 친구들하고 뭐 골프, 뭐 필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스크린 골프 좀 나가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좀 쉬게 놔둬요. 10년 동안 반찬 했잖아. 밥 했잖아. 이제 좀 놔버려요. 그리고 남편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오히려 더 존중해져 버려요. 편하다 보면 실수하거든. 선생님도 또 안 보여. 남편이 야, 눈 좀 봐봐.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존중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 남편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남편 부모가, 선생님들 부모가 서로 존중하면서 그래요. 이렇게 교육받고 배운 가정이 몇몇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화내면 소리 지르고 던지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자식 앞에서 쌍 디비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자랐잖아.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남편은 못 고치잖아. 부모도 못 고치잖아.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니까 존중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보 그랬어요? 아 그래. 또 안 보여? 니 왜 이렇게 앞에 안 보여? 하면 아유 그래요 여보. 그래도 안 보여서 당신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존댓말 쓰면서 제가 잘할게요. 여보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요. 그러면 남편이 미안한 마음이 올라와. 남편이 나를 존중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존중해주면 된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돼요.